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법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법은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로 현대사회에서 공권력 행사와 시민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행정법의 핵심 개념과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공공과 공의 의무, 행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청구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개념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행정법 원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 권력이 법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위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존재와 절차적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 정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단순한 법적 형식성을 넘어서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데 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정의를 다시 보시면요. 국가 권력이 법에 의해 구속되고 제한되며 모든 국가 행위는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존재와 절차적 준수를 강조하며 법의 내용보다 법적 형식과 절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제2차 세계대전 기준으로 가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전에는 형식적 법치주의, 그 이후는 실질적 법치주의.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특히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형식과 절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 정의,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서 실질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법치 행정의 원리 보시겠습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는 모든 행정 활동이 법률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행해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행정의 적법성 원칙은 모든 행정 행위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합법성 원칙은 행정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이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부당한 행정 행위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확립에 필요한 것이죠. 모든 행정 행위는 헌법, 법률, 명령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행정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행정 행위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엄격히 검토됩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상위법이 우선이 됩니다. 시민권리보호 법치행정은 행정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행정부 자체가 재량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적 통제. 행정행위의 적법성은 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행정권의 행사가 통제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요청이자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법률 유보의 유형으로는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정부 유보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 행정에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침해 유보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중요사항 유보설 등이 있습니다. 현대 행정에서는 점차 중요사항 유보설이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본권 제한, 조세보가, 행정벌 등의 영역에서 엄격히 적용이 됩니다.
침해 유보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 행정 영역에서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전부 유보설,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가장 엄격한 견해로 법치주의를 철저히 관철하려는 입장입니다.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이고요. 현대 행정법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 중요사항 유보설, 이 부분 특히 본질 성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권의 개념과 종류 보시겠습니다. 예, 공권하면 공권력 생각나시죠? 그래서 공적인 권력.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국민이 가지는 권리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 개인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사건과는 다릅니다. 공권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권은 크게 실체적 공권과 절차적 공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실체적 공권에는 국가에 대한 급부 청구권, 자유권 등 권리의 내용에 관한 것이며 절차적 공권은 행정 절차 참여권, 정보 공개 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공권보호는 헌법과 행정법의 핵심 과제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다양한 권리 구제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급부 청구권, 절차적 공권, 자유권, 참정권이 있는데요. 하나를 보시면 급부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특정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 사회보장급여 청구권, 공공서비스 이용권이 있고요.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긴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고 절차적 공권은 행정 절차에 참여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행정 절차 참여권,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고요. 참정권에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엔 선거권, 공무, 담임권 등이 있겠습니다. 절차적 공권 보시겠습니다. 절차적 공권은 행정 절차에서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공정한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공권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행정 절차에서 시민 참여권은 행정 결정에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청문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권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의견 제출권은 행정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로 행정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는 또 정보 공개 청구권, 의견 제출권, 청문권, 이유 제시 요구권이 있는데요. 하나를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권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투명한 행정을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권입니다. 행정 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권입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중요한 처분의 경우 구술 심리를 통한 청문이 보장됩니다. 이유 제시 요구권입니다.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입니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그 재량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행정기관은 재량권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서 비례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재량 행사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 재량이란 행정기관이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재량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이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시민이 이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경우에 법원은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나요? 이제 비례 원칙이 준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소 침해의 원칙이다. 얘기 드렸고요. 평등 원칙을 준수합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일관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동종 사안에 동정한 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목적 적합성입니다.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맞게 재량을 행사하고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부합하는 재량을 행사해야 합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입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은 제3자의 불법 행위나 위법 상태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특히 환경침해, 건축법 위반, 영업법규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행정청에 단속이나 규제를 요청할 때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제3자의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며 행정청의 개입이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입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신고나 민원 제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등을 통해서 권리를 부재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를 확인합니다. 제3자의 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요. 행정청에 신고 또는 민원 제기를 하는데요. 관할 행정기관의 개입 요청을 바라는 것이죠. 행정조치를 이행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조사를 받고 시정조치까지 이루어지죠. 사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미조치 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입니다.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청에 특별한 행정행위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행정행위에는 허가, 인가, 면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청이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행위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에는 중요한 법적 구제 수단이 됩니다. 청구권 발생의 요건은 법률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 시에 행정행위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신청인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또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해당 행정행위를 발급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 이행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의 완전 충족 부분은 법률이 규정한 모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신청인이 완전히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신청 시기, 이 법정 신청 기간 내에 행정행위 발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의 기속입니다. 행정청에 재량이 없거나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서 반드시 행정행위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하는지 보는 것이죠. 공의무의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공의무는 국민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병역 의무, 환경보전 의무 등이 대표적인데요. 공의무는 법률에 근거해서 부과되며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법상 의무가 주로 개인 간의 계약이나 또 법률 행위 시 발생하는 것과 달리 공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직접 근거해야 합니다. 공의무와 사법상 의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행 강제 방법에 있는데요. 공의무는 행정벌 강제 집행, 행정 대집행 등 행정청이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 이행의 공익적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공의무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과되며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이행률 82%, 병역 의무 이행률이 99%, 환경 규제 준수율이 65%로 되어 있고요. 한국의 세금 납부 의무 이행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률은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공의무 이행의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환경 규제 준수율은 기업의 환경 관련 공의무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입니다. 공권의 승계란 기존 권리자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공법상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권은 기본적으로 일심 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가 인정이 됩니다. 공권 승계는 법률상 승계와 사실상 승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승계는 상속, 합병 등 법률에 근거한 승계를 말하고요. 또 사실상 승계는 영업, 양도 등 사실상의 법률 관계 변동에 따라서 승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영업 허가 등 특정 요건 하에 승계가 가능하며 이것은 행정의 계속성과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승계, 승계 유형에서도 법률상 승계, 사실상 승계, 특별 승계, 일반 승계로 나뉘고요. 그 의미는 법률상 승계는 법률 규정에 의한 공권의 이전이고요. 예시로는 상속, 법인 합병 등이 법률상 승계에 해당됩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민법과 상법에 있고요. 사실상 승계의 의미는 사실관계 변동에 따라서 공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 예시로 영업 양도와 사업장 이전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승계입니다. 의미로는 특정 권리만의 개별적 이전이 그 의미가 되겠고요. 예시로는 건축허가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11조 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승계 의미는 권리 의무 관계 전체의 포괄적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적 예시로는 상속인의 권리 승계가 일반 승계가 되겠고요. 민법 제1005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의무 승계는 기존 의무자의 공법상 의무가 새로운 의무자에게 이전되는 걸 의미하죠. 공의무도 기본적으로 일심 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운 승계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조세 의무나 토지 관련 공법상 의무 등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의무 승계의 주요 법적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건축법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조세 채무를 승계하며 건축법상 시정명령 등의 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공의무 승계는 공익보호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새로운 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그래서 조세 채무의 승계 부분부터 보시면 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조세 채무를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정 승인 제도로 의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관련 공법상 의무 승계인데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원상 복구 의무 등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공적 규제가 물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고 새로운 소유자는 이런 권한을 취득하기 전에 관련 공법상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법상 정화책임의 승계입니다. 오염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전 소유자의 정화책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 원인자뿐만 아니라 현재 토지 소유자한테도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실질적인 의무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이렇게 환경법상 정화책임의 승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업 관련 의무 승계입니다. 영업 양도 시 이전 영업자에게 부과된 영업 정지 등의 행정제도 이런 일정 요건 하에서는 승계가 됩니다. 이것은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례와 관련 법령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를 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행정법상 권리와 의무의 균형입니다. 행정법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공권과 공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비례 원칙, 이 비례 원칙에서도 협의의 원칙이었던 상당성의 원칙, 이런 것들도 더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신뢰 보호 원칙 등 다양한 법적 원칙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이 신뢰 보호 원칙은 국민이 행정청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은 공익 실현을 위한 책임을 지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행정법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을 통해서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서 행정개혁, 행정지도 등 다양한 비권력적 행정수단을 통해서도 협력적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원리의 현대적인 적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자정부의 이 발전이 행정법 원리의 적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전자민원 처리,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등은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공정성,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법적 과제를 제기합니다. 전통적인 행정법 원리들이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맞게 재해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협약, 국제기구의 규범 등이 국내 행정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인권, 무역 등 모든 영역에서 국제규범과 국내법 조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기존 행정규제의 틀을 넘어서는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혁신과 안전사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자율주행, 드론 이런 것들을 또한 어떤 규제의 틀 속에 넣으려면 이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규제가 거기에 발맞춰서 빨리빨리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보와 행정서비스 혁신 필요한 부분이죠. 행정법의 국제화, 신기술 규제 도전 이러한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행정법 원리의 미래 전방,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행정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기반의 행정을 결정하고 예측적 규제를 하고 있고요. 자동화된 행정 행위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이런 기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알고리즘 편향성과 책임성, 설명 가능성 등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보상되고 있고요.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의 영역에서 예방적 원칙에 기반한 행정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 개입이 정당성과 한계가 논의되고 있고요. 또 시민 참여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제도적 혁신이 계속되고 있어요. 참여 민주주의와 수기 민주주의 원리가 행정 절차에 더욱 깊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AI 기반 행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의사결정이 확대되고 있고요. 데이터 거버넌스, 공공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시민 참여 확대, 행정 과정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이러한 제도를 또 혁신해야 되겠고요. 초국가적 행정법, 국가가 행정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결론 행정법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인데요. 다시 보시면 이제 이 미래 행정법의 발전 방향은 디지털 혁신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와의 조화, 시민 참여 확대를 요약할 수 있고요. 행정법은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도 법치주의와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기본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법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시민의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치주의 강화, 기술혁신 대응, 국제적 조화, 시민중심 행정이 행정법의 발전 방향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는 과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